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미국의 대형 주식이 99.7% 하락하는 그런 전산 오류가 찍히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가 싶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그대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뉴욕 증시의 모습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6월 출발을 그래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양상이었고 이러면서 코스피가 급등했죠.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이 석유, 가스 시추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약간 부스터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첫 거래일 시작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향해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다만 뉴욕 증시에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렸던 만큼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들 두 기업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S&P 글로벌에서 이야기를 하는 PMI 지수는 조금 엇갈리는 방향성이 나타났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5월 공급자 관리협회가 발표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오늘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할까요?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이겨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투자 포인트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 2차 전지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하면서 이슈 레이더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하는 다자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48개국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핵심 광물과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만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와 바이오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규의 진짜 시장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이슈, 과연 우리는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에 제조업 PMI 지수가 확인이 됐는데요. ISM 지수와 S&P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P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50보다 높으면 경기의 확장을, 낮으면 위축을 의미를 하죠. 이번 5월에 발표된 S&P 제조업 PMI 지수는 51.3으로 전월 대비 오름폭을 보였고요. 경기가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입 비용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S&P 글로벌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규 주문 증가세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도 긍정적인 심리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5월에 ISM의 제조업 PMI는 전달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면서 48.7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지수가 전달 대비해서는 2.5%포인트 오른 51.1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 부진으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예측치가 하향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기존 2.7%에서 1.8%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컴퓨텍스 타이베이 2024가 열리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어제는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양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AMD 또한 오는 27년까지의 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테크 엑스포에서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첨단 가속기인 인스팅스 MI325X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첨단 데이터 센터부터 노트북까지 대부분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칩으로 이전 시리즈와 비교해서도 최대 35배 향상된 AI 추론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AMD는 이후 내년에 MI350 시리즈를 선보이고 오는 26년에는 MI400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수 CEO 같은 경우는 AMD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AMD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이 경쟁자들의 최고 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내 시장에서 불거졌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AMD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를 놓고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AMD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루빈을 공개했던 엔비디아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AMD에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5% 가까이 반등했던 반면에 AMD는 2%대 주가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 특히 비아디 전기차가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38%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안에서 판매량을 확대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는 무려 260%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5월의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비아디는 지난달 제품 발표회에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기술을 토대로 중국의 증권사들은 비아디의 올해 판매량 예상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미국의 베런스지 같은 경우도 비아디의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판매량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울상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별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에 인도 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베런스지가 현재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테슬라 오늘장에서도 1%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는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후반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중반까지 약세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막판에 낙폭을 좁히는 데 성공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상승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 둔화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5월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경기 둔화를 예고한 것이 관련주에 대한 어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하락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또 버크셔에서가 어떤 기술적인 실제 문제로 99% 폭락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식들이 다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1,150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단 애플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상 CEO가 블랙벨 차기에 루빈 반도체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엔비디아 밸류체인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지표 둔화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둔화로 좀 해석됐던 하루였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5월에 주도주가 6월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전일 6월 첫 영업일에는 5월과 같이 화장품, 음식료 쪽으로 기관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석유와 가스 이런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고 역시나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음식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이 5월 수출이 YOY로 6%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급 1위는 토니모리인데요. 이번에 다이소에 새로운 본색 레티놀 라인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품절 대란이 나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고효능 원료인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인데 이게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품절 대란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초뿐 아니라 색조 라인도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름 시즌에는 워터프루프 물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유행인데 이 부분이 또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자회사의 ODM 회사인 메가코스가 최근에 인디 브랜드 아누아의 ODM 하고 있는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쪽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소재 쪽이 강세를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ODM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콜마나 잉그로드랩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킨천사의 ODM 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냉동김밥 ODM하는 우양 쪽으로 수급 지속하고 있고요. 우양 이외에도 음식료 쪽은 김 관련된 CJ 시푸드, 라면인 삼양식품, 농심 지속적으로 수급 유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주 쪽에서 대구 시스터즈가 수급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신작 기대감 그리고 경영쇄신에 대한 기대, 독보적인 개발력이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게임 쿠키런이 쿠키런 모험의 탑이 6월 26일 날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요. 지금 사전 베타 테스트에서 사전 예약 100만 명 넘어서는 상황에서 흥행이 예고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국내 증시 6월도 역시나 5월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식품 관련 기업들 수출이 찍히는 ODM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알아보고요.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도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를 골라오셨을지,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먼저 이성웅 차장이 선택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이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화장품 수출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 등의 시장 역시나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날아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성웅 차장과 함께 확인해 볼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화장품 뭐 요즘 너무 좋죠. 주가도 잘 가고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된다.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너무 좋아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화장품 이야기하기 전에 이송차님 지난주에 의류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의류주가 지난주에 말씀하고 진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더 가는 겁니까? 그쵸. 이제 화장품 주들은 아마 그 이제 5월달 내내 5월달도 그렇고 4월 중순부터도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니까요. 좀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떤 밸류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차트상 그리고 그 차트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입하기가 힘든 구간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 물론 종목별로 틀리지만은 이 수출의 뭐 지표나 여러 가지 이 글로벌적인 수요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밸류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오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한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창화정 이런 때 보고 그쵸. 그 뒤로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4년, 16년에 이때 중국 쪽에서의 그 우리나라의 그런 K-팝이나 이런 문화가 있었을 때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 그때 반짝했었던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중국과 밀접했었던 그런 그 화장품 섹터가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커지면서 그대로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팩이나 네네. 여러 고가 제품 쪽으로만 좀 국한이 좀 되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색조나 기초 여러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정말 크게 좀 늘어나면서 이제부터 그 늘어나는 그 시기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주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 화장품의 미국 쪽에서의 화장품 수출액이 재작년 대비해서 35%까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좀 방증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2, 3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뭐 유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쪽에서의 진출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중저가 브랜드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측면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상황인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잘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최근에 조금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뭐 해운주들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운 운임 이거 상승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소 브랜드들도 해외 수출 많이 해야 이게 수출 실적으로도 나오고 주가로 반영이 되는데 이러면은 가성비 좀 손상되는 거 아니냐. 운임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마진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임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은 가장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네. 이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화장품 안에서도 가장 좀 주가가 좋은 상황이지만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해외 쪽으로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일반적인 제조하는 업체들 대비해서 이런 실리콘투 같은 유통 업체들한테 오히려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잘 가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운임
지수보다도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이 부분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좀 상쇄할 수 있다. 원재료를 상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흐름 너무 좋은데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주가의 흐름 고은별 앵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난 5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잘 찍히고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를 배경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 동력을 얻었던 게 특징적인데요. 화장품 대장주라 불릴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날아올랐었는데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더니 전거래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3.6%가량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6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되고 있고 북미향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업은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로 전일 마감하기도 했는데 자외선 차단제 관련 기업이죠. 5월 한 달간 봤을 때 무려 111%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6월 첫 거래일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43%가량이 원료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선케어 관련 기업으로 함께 언급되는 기업이 바로 잉그로드랩입니다. 전거래일 7% 이상 상승했고 5월만 보게 돼도 70% 이상을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우리에게 놀라움을 줬던 기업이죠. 6월 첫 거래일 역시나 3%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 기업들 악재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해상 운임 비용의 상승도 좀 부담스럽고요. 오는 7월에 미국에서 안전성과 품질 보장과 관련된 화장품 규제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워낙 좋은 분위기니까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잘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탈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화장품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 잘 간다고 하더라도 뭐 중소형주, 또 OEM, ODM, 또 대형주 뭐 이런 또 기준이 또 틀려지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역시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전체적인 이 시장 성장성과 함께 이 화장품 원재료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대로 가장 좀 정비율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화장품 원료 쪽에 대한 부분의 생산이 사업 부분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한테도 어떤 고객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수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반적인 이 화장품 제조 어떤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재료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OEM, ODM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활발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신규 고객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이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주가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까 고은별 앵커가 이야기해 주자면 미국에서 7월에 뭐 규제와 관련해서 뭐 FDA에 제조 시설을 꼭 등록해야 되고 뭐 성분을 정보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요 FDA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주가에 뭐 제동을 걸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오히려 시설 확충을 더 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OEM, ODM 사업 쪽에서의 더 박차를 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받고 한 종목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볼까요? 이제 VT 한번 좀 봐야 될 VT요. 텐데. VT도 잘 가요, 요즘. 네. 근데 VT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라미네이트 쪽에서의 이런 사업을 했던 그 상황이지만 역시 VT 같은 경우에 이제 이 K-뷰티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리들샷 여성분은 잘 아실 거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이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그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입점이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정직하게 반응하는 점이 저는 제일 긍정적인 그러게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뷰티도 그렇고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그나마 좀 어떤 새롭게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종목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신규 접근 종목으로 VT와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두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 VT를 주었고요. 자, 뭐 공교롭게도 염정 차장님 지난주에도 저희가 화장품 하나 봤었잖아요. 네. 클리오 그때는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화장품 네, 쪽에서. 오늘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많이들 설명이 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연계가 가능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예, 한 좋아요. 종목을 골랐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오늘 클래시스를 좀 클래시스? 보겠는데요. 네. 뭐 클래시스면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가장 좀 대표적인 선두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 면에서 봤을 때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 그 어떤 화장품 종목과도 견줄 만한 그쵸. 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내 새해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도 정말 잘 나왔어요. 그쵸.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이야. 상황이었고요. 2분기도 이에 대한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약 한 30%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클래시스의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그렇죠. 2022년 기준으로 해외 비중이 61%대였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6%까지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해외에 대한 비중을 넓혀나가고 있고 기존에는 브라질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태국 쪽에 대한 시장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IR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파트너다 선정을 하는 후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에 대한 시장이 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외 비중에 대한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50%대가 나올 수 있는 네.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조금 심플하죠. 매출 비중이요. 의료기기, 디바이스를 팔고 거기서 소모품을 파는 구조인데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서 소모품이 무료로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소모품을 다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그쵸. 지금은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마진,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 대한 마진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 올라갈 수 점점 있는 올라가는군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장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요즘 뭐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 투자의 시선, 포인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클래시스도 지금 해외에서 영업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한 번 더 실적 업사이클 그리고 주가도 한번 업사이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의 경우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2028년까지 1,3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올해 들어 낮아지고 있죠. 단 양극재 수출이 14개월 만에 반등했고 전국 공정업체의 3사 수준은 1분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염정 차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2차 전지 셀 업체들을 좀 위주로 봤는데 소재 쪽도 사실 셀이 안 가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부진해요. 언제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2차 전지는 사실 너무 지금 힘든 구간을 네. 가고 있죠. 특히나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22주 신저가를 보이면서 도대체 바닥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권 밖에서 완전 밖으로 그렇죠. 멀어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에서 좀 벗어나다 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든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소재 종목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분위기가 좀 그런가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캐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수요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면서 또는 최근에는 그 원재료단에서 특히 양극재 쪽에서의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익성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또 늦춰지면서 이런 성장 섹터가 지금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줄일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의 가장 고민은 이제 배터리 성능 개선입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거나 성능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양극재 쪽에서의 사실 하이니켈 쪽에서 양극재 쪽이라고 한다면은 니켈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 성능에 대한 성능 개선 폭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음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 특히나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자급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노력으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이슈가 한번 있었죠. 네, 올해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주가는 상승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2차 전지 내에서 좀 다른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어렵겠지만 조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 이제 음극재 관련된 배터리 성능 개선과 관련된 특수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2170 쪽 네. 배터리 이걸 좀 개선시키겠다. 어쨌든 최근까지는 4680에 굉장히 주력하면서 성능이 좀 더 좋은 거에 집중해서 개발하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2170도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추구하는 게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네. 부분과 최근에는 건식 공정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상황, 그리고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사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신형 2170 배터리 쪽에서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거론이 됐었죠. 그중에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주전자재료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산 재료 소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피하게 되는 경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그 컨택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여기서 테슬라뿐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있고요. 현재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실리콘의 비중이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8%까지 비중을 차지해도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배터리 개선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으로 눌려 있고 관심권밖에 멀어져 있지만 간간히 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집니다. 이런 거 따라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 흐름은 어떤지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재와 장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좀 눈여겨봤는데 그중에서도 전극 공정 업체들의 수주를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는 다른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수주부터 물량이 나오는 시간이 가장 길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났을 때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업체인 P&T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1분기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도 0.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의 선행 지표처럼 여겨지는 전극 공정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C인데요. 화학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 여기에 유리기판 관련 부분까지 엮이면서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9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거래일에도 4.6%가량 상승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소재단에서는 EV 첨단 소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가량의 상승을 했던 기업이고요. 5월 30일 날에는 26%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가 프랑스 기업과 함께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관련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5일선 차트를 봤을 때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기업 같은 경우엔 바닥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장비 관련 기업들 일부 중심을 기업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먼저 보십니까? 네,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네, 대표 실리콘 기업이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2차 전지 업종과는 꽤 많이 다른. 네, 지난주에 흐름을 또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맞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채택을 이제 국내 기업과 좀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면에서 사실은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매출액이 크게 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단에서 큰 폭의 성장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은 전년 동기 워낙에 기저효과로서 네.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종목들의 기관 수급을 봤을 때 기관 흐름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관 수급, 뭐 연기금도 최근에 네. 많이 수급이 들어왔네요. 지난주에 급등할 때 연기금도 수급 많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한번 대주전자재로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뭐 보세요? 네, 뭐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음극재 쪽과 연관시켜줄 수 있는 데가 도전재 쪽이다라고 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CNT 도전재라고 해서 사실 2차 전지 우리가 분위기 정말 좋았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던 소재 쪽인데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역시도 최근 이제 5월 달에 기관의 수급 그리고 최근에는 5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연기금의 수급이 동시에 좀 들어오면서 주가는 지금 10만 원대에서의 바닥을 단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에서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도전재에 대한 공급을 거의 우리나라에선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리콘 음극재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음극재용 단일벽 CNT 도전재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일벽 CNT 도전제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부분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재 쪽 단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수요의 대표적인 큐의 증가가 좀 크게 나타나야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반면에 은구재 쪽은 아직까지는 좀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노신소재 앞서서도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서 주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뭐 올해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이 사실 워낙에 좀 좋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10만 원대에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바닥권에서의 2차 전지 종목을 조금씩 좀 담는다라고 하면은 나노신소재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염정차장님께 하나만 추가적으로 네. 질문 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려 있고 네. 소외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저희가 테슬라의 주가와 연관되는 경향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경향도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서서히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잡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 자체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워낙에 좋지 못하고 테슬라 역시도 전기차에 대한 주가의 부양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오히려 다른 FSD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연동성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까지도 시장에서 같이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강한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재 단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단에서 계약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지금은 조금씩은 좀 보셔도 되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극재 쪽에서 뭐 실리콘 음극재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이런 쪽에서 좀 오히려 바닥 잡아보자라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이성웅 차장님께도 저희가 이슈 알려드렸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SKC. SKC? SKC를 좀 보고 있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가는 것만 보시네요. 네. 근데 이제 SKC도 이제 동박 쪽이잖아요. 네네. 2차전 소재인데 이 동박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전체 시장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분기로 봤을 때도 뭐 가동률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기업들을 뭐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 전기차는 이 캐즘이라고 하죠. 어떤 대중화 되기 전에 약간 수요 침체 그 기간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동박 쪽뿐만 아니라 이 뭐 SKC를 예를 들면 뭐 동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영역을 좀 다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SKC는 이 화학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또 이제 최근에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처럼 이 여러 사업 부분을 갖고 있어서 동시에 2차 소재 쪽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살펴본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캐즘 2차 전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그게 뭐 주가 안 가는데 면제부는 될 수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더 이슈가 있거나 실적적으로 뭔가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굉장히 큰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 바다에서 이제 석유 가스 이제 매장량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급 이제 자원 개발 해외 메이저급 업체들을 이제 유치시켜서 이제 시추를 하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가 선제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 석유, 가스 그리고 가스관 관련된 밸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어제 테마주 형태로서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140억 배럴 기준으로 이제 그 가치를 환산했을 때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약 2천조 정도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50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삼전 시총의 약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력을 한국전력이 만들듯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뭐 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협력해서 자원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제 대형주인 시가총액 3조가 넘어가는 한국가스공사가 이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정유주들 전방위적으로 급등이 나왔으나 우리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유가는 새벽 시간 하락했지만 우리 한국석유 상한가, 흥구석유 상한가, 대성에너지 상한가, 중앙에너비스 GSA 종목들까지 우리 폭등하면서 우리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셰일가스 관련주들, 석유관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좀 폭등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감산을 조금 예상치보다 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우리 유가 그리고 석유 그리고 가스 이런 쪽 테마주들이 오늘 한 번 더 상승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이슈에 반응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 파급을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벽 시간 엔비디아가 5%대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엔비디아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막 뭐 폭등을 해야 되는데 요즘의 시장 흐름이 엔비디아가 신고가로 이제 치고 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증시의 뭐 금투세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겪느니 이제 미국 쪽으로 뭔가 수급이 이동되는지 외국인들이 엔비디아 신고가를 기록할 때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좀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우리 증시에 수급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좀 하락했었던 그런 흐름이 최근 1, 2주 정도 좀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또 73,000원짜리를 잘 지켜주면서 그래도 상승 반전을 전해있자 3% 이상 급등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지수의 반등 그리고 상승 이어나갈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시초가 공략주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GSE라는 우리 스몰캡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석유가스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 일제히 거의 상한가급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15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GSE 종목으로 우리 단기 상승 우리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가격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 목표가는 4,800원 캔들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 종목의 2022년도 3월달 고가가 9,000원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전화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단기 목표가는 4,800원 정도로 좀 설정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반도체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의 여부,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7만 5천 원대 그리고 8만 전자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살펴봐야 되겠고요.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함께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한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수선했다라고 말씀드렸죠. FOMC 회의를 또 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혼조와의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마켓 스탠바이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전엔 어떤 이슈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먼저 오현진 팀장과 개장 전 탑3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내일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과 인프라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한국은 제조 강국이기는 한데 이제 원료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발트라든지 백금을 비롯한 자원, 광물들이 풍부하게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교류 규모가 2% 미만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를 확대할 여지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에는 아직 이제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부분의 협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상회의에서의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건설이라든지 뭐 플랜트 업체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가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00을 돌파했죠. 한 8개월 정도 꾸준한 우상향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해 선박 공격 사태 이후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업계는 통상 3분기가 이제 성수기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선봉량을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중동발 특수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언급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 가시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해운주라고 볼 수 있는 HMM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추정이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 조정 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제 국내 가전 구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내 가전 업체들이 예전에는 이제 가전 판매 혹은 가전 판매 후 관리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가전도 좀 구독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가전 구독 서비스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제품 관리도 쉽기 때문에 대형 가전이 필요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수요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LG전자는 냉장고를 포함해서 현재 21개 품목에 대한 가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만간 가전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가전 관련 업체에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전 구독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아프리카와 진행되는 정상회담, 해상 운임 비용 상승으로 해운주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구독 경제 시장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세 가지 포인트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예, 어제 이제 대형주 중에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가 좀 많이 올랐죠.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수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고무적인 거는 전기차 아이오닉 모델들의 판매 추이도 괜찮았다는 부분이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EV 모델들이 좀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판매 추이라든지 시장 기대치를 생각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가버넌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 주가들 특히 이제 또 부품주들도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제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스코 참여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특정 종목들이 좀 많이 장 후반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 이상으로 육박했다가 다시 4.3%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또 한번 이제 금리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요 행사들이 계속 연이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는 특히 오스코텍이 이제 뭐 불을 뿜었는데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기사화 계속 되고 있고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생기고 있어서 뭐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시장을 강타했던 산유국 이슈인데 오늘도 산유국 이슈가 계속 지속될지 여부, 관련 테마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테마주들이 형성이 엄청 돼 있는데 관련된 거 안에서 옥석 가리기든 뭐 이제 시추 단계인데 뭐 벌써 기름 유통하는 회사들이 상한가를 가고하는 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테마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쏠림 현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시추를 하면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을까? 시추 유정을 뚫을 때 쓰는 관을 만드는 뭐 휴스틸 정도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탑3 골라주셨는데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어제 또 동해 석유 시추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수는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동시호가 상황을 그럼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4일 국내 지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어제 1% 이상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지금 좀 눈치를 보는 양상으로 출발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어제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나온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은 경기 확장, 반면에 ISM 같은 경우에는 경기 위축 국면으로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도 이와 함께 발맞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향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어제 잠깐 반등한 것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다시금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와 엔비디아가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줬죠. 삼성전자는 AMD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AMD의 2%가량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7%가량 내린 75,100원, 다시금 75,000원 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5%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 1%에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196,000원 선 지금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 반짝하는 모습 나타나다가 LG 에너지솔루션 0.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 수출 데이터 좋았는데 오늘은 0.7%가량 밀림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6만 3천원 선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와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매출을 보게 됐을 때 5월 기준으로 현대차는 상승했고 기아는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게 지금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은 0.8% 저 PBR 관련 기업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포스코홀딩스도 0.9% 하락 출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대장주 두 기업 좀 엇갈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 오늘도 좋습니다. 전거래에 강한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 0.5% 상승 출발. HAB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2%가량의 깊은 눌림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도 견조하게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클래시스 오늘도 시세 분출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거래일, 어제는 6월을 맞아서 시장이 깜짝 반등을 보여줬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로 오랜만에 7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어제 발생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검색 상위 종목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리스트의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흥국석유,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관심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0.6%대, 0.5%대 75,300원에 일단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서 0.7% 가까이 상승 출발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출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도 좀 지수가 엇갈리는데 코스피가 0.47% 하락으로 출발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배 랭커와 확인해 볼까요? 네, 6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하락하면서 2670선 결국에는 내어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초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소 엇갈린 모습,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을 한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과 동일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0.6%가량 내림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조금 엇갈리는 혼조 양상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는 하락으로 기아는 상승으로 하면서 같은 섹터 업종 내에서도 다소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섹터 내에서 조금 차별화 장세, 눈치를 보는 양상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금융주들 하락하고 있고 삼성생명만 0.5%가량 상승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일은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하락으로 집계가 됐었던 에코프로 BM이 0.4%가량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도 1.5%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코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USA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이죠. 오늘 2.5%가량의 오름세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HP, SP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으로 출발한 반면에 리노공업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종목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군들 가운데 다소 엇갈린 모습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실리콘2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전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은 화장품 관련 기업 대장주 실리콘2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다소 엇갈립니다. 어제 SM이 하락 마감했고 JYP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미용기기 업체 두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휴젤 0.7%, 클래시스도 상승 출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상승률 상위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나 전기가스입니다. 이 가스 매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오늘 전기가스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을 보더라도 한국석유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가스 관련, 석유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연장성산입니다. 정유도 지금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오랜만에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0.2% 최근 3거래일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모멘텀 얹어지면서 오늘 0.05%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상황은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업종별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어떠한 부분을 특징적으로 체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출발 상황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0.3%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함께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함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70억 원 넘게, 기관은 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만 하락을 막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외에도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70원대로 내려왔는데 오늘 환율은 일단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4원 넘게 내리면서 출발했고 1,371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서 현재는 1,370원대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에 좀 더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 역시 석유 시추 관련된 이슈 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오윤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이제 약간 약세 출발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되돌림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의 조정은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미증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었고 이번 주 보시면 미국의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FOMC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증시가 변동성은 커도 방향성은 없는 변동성 장세,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장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하단은 튼튼하다. 결국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잘 고르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AI 칩이죠. 루빈을 공개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현재 선방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주춤하지만 반도체주의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소폭 순매도인데 여기 순매수로 출발을 했다가 순매도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약간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시장에서 완벽히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매수로 돌아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면 역시 전기가스 업종이 이제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네, 3% 정도까지 급등합니다. 대성에너지가 20%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15%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 물론 시추에 대한 이런 뭐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성은 앞으로도 한참 더 평가를 해야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먼저 움직이죠. 이제 선반영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은 이슈에도 종목들이 요동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금속 광물과 이제 철강 금속 업종 모두 강세입니다. 역시 어제 나온 뭐 한국 산유국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약품 업종 0.3% 강세입니다. 유한양행이 1.6% 그리고 하나제약과 셀트리온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아스코에 이어서 이제 모멘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관련주 0%대 이제 보합인데 앞서 엔비디아 이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와 건설, 뭐 보험, 통신을 비롯해서 약간 좀 무거운 종목 혹은 경기 방어 섹터가 오늘은 0.5에서 1%대 조정으로 출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다시 조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뭐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낙폭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매도 물량들을 얼마나 걷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오늘 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장 후반에 좋았던 이제 석유 관련된 시추 관련된 것들 제외하고 보면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어서 지금 알테오젠이 바이오 USA에서 지금 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어제 오스코텍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한양이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갔냐, 이제 여전히 근데 유한양이 오늘 혼자 올라가는 모습. 오스코텍은 오히려 지금 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강한 이유도 보면 결국에는 총 1, 2, 3위가 지금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랜만에 한 2% 가까이 이제 1%대 후반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한 3%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HLB가 2%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뭐 지수는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화장품주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알려주는 뭐 VT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실리콘2가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고 있지만 화장품주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반등을 하다가 오늘은 모건스탠리에서 관심 종목 제외 뭐 이런 얘기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예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에서 빼겠다라는 뭐 기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 YC, 테크윙, DI 같은 검사 장비에 대한 보고서 한번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여전히 한번 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코스닥이 다시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이건희 대표님이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흐른 현재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관심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스, 석유와 관련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나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종목들로 매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스와 석유 관련에 대한 검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도 검색 빈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 섹터별로 봤을 땐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소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검색도 여전히 높은 모습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가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5개의 과제를 어제 발표했죠. 2차 전지와 원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모멘텀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섹터를 봤을 때는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대한 검색 빈도도 역시나 높은데요. 석유 탐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석유 가스의 매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휴스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의 시장은 가스와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석유와 가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관광업체, 동양철강 지금 상한가고요. 화성밸브도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유 관련 기업들 오늘도 역시나 연장선상으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한국석유가 상한가, 흥구석유도 26%, 대성에너지까지도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최대 140억 배럴 규모는 매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계 15위권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의 한국가스공사는 오늘도 23%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609에 대한 시추가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가 가스가 나오는 나라이긴 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게 오지 않았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키를 잡고 운영을 했었던 게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 국내에만 있다고 하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스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C사이트인데요. 갭과 관련된 종목이죠. 갭에 대한 호실적 오늘도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특징적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 실리고 있지만 마이너스 4%, 우리기술도 마이너스 6%가 나오면서 오늘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어제 계약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차익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쏠리면서 6%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관련 기업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석유와 가스 관련 기업으로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특징주들 어떤 거 꼽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온통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들로 눈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부스트업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서 원전 관련 이야기 살짝 고은별 앵커가 해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기술도 3% 넘게 수산 인더스트리도 5% 가까이 하락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CJ, CGV가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서 5% 가까이 상승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야기 어제 나왔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CJ, CGV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오윤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어제도 시추 관련된 종목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오늘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스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17% 정도 급등인데 이 종목은 이제 원래 무역분장 관련주였다가 이제 가스 채취 관련된 종목군으로 완전히 이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항 앞바다의 140억 배럴의 이제 매장 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가스의 수송용 강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업성에 대한 확인이 어쨌든 상당 부분 필요하고 실질적인 시추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보다는 투기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 정도로만 접근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저항까지 오기는 했죠.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까지 있었던 가격의 강력한 저항이 이제 5,000원 초반 부근입니다. 현재 그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고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일단 탈출할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 CJ, CGV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는데 그래도 4% 정도 오랜만에 올라가는데요. 이 4,400억 유증이 결국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통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기존에는 부채 비율이 1100% 이상이었는데 이번 유증으로 인해서 40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 불확실성은 거의 다 해소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용 효율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범죄도시 4 이후에 뭐 파묘라든지 상당한 흔행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매물 소화라는 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완만한 우상향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CJ, CGV를 비롯한 뭐 극장,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접근 관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GS 리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이제 보합권 움직임인데 파나스 호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분할로 뭐 유통이라든지 호텔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사주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인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되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다 받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선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분할을 하는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들이 인적 분할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평가 기업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리테일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예, 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영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하나정밀기계가 HBM 관련된 TC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어제 한 9% 가량 하락했죠. 장중에는 뭐 10몇 프로 이상 빠졌는데. 밑꼬리를 많이 달고 올렸는데 오늘 다행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만 8천 원대에 있는데 하나정밀기계가 납품한 게 테스트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여전히 HBM3E의 12단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이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어제 장 후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도 한 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알테오젠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바이오 USA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어제 아스코 관련돼서 참여했던 키트루다 머크죠. 머크사가 키트루다 관련된 여러 이제 보고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키트루다의 성분 효능이 더 잘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S체형으로 바꾸게 될 때 키트루다가 잘 팔려야지 알테오젠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더블 호재를 받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여전히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아마 오늘 정도가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이 너무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지금 다른 테마들이 다 죽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는 궁극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에서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포인트를 좀 부탁드릴 텐데 오윤진 팀장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수출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금 수출주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수출 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고요. 무역량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앞으로도 견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플러스. 앞으로도 수출 환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선박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수출주가 눌림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출주를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은요? 지금 지수를 베팅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동향보다는 선물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한 6천억을 판다는 건 이 시간에 오늘은 올릴 마음이 없다.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만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늘 한 마이너스 0.56% 정도에서 마감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테마가 또 살아있는 것들이 새로 나온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사는 그런
시간으로 좀 오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시장 출발 준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체크하고 오늘 출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의류주들이 지난주에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턴했는데 턴어라운드 했죠,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번 시초가에 또 공략해보자. JS 코퍼레이션을 오늘 시초가 22,200원에 매수가 아마 진행됐을 거고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의류주들 흐름 어떨까요? JS 코퍼레이션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00원에 매수를 하는 시초가 했는데 오늘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고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19,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하지만 앞으로 또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많기 때문에 의류주들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보실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SK 오션플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석유 시초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겁습니다. 어떤 모멘텀 더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테마에 이제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후육 강관,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가스를 이제 옮길 수 있는 이제 관을 만들고 있는 생산업체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후육 관관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시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동양철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너무 좀 빠르고요. 아무래도 그 빠른 것들을 조금 잡아가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도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동해상에 이제 140억 배럴 규모의 이제 석유나 가스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시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초전도체랑 저는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무조건 된다고 믿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로 판단하고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한 시세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고려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조금 더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도 오늘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석유 시추 관련된 지금 테마 역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전략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갭 상승했거든요. 갭 상승하면서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막고 있던 1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SK 오션 플랜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석유 시추 관련된 오늘도 시장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 장 마칠 때까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SK 오션 플랜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한 시장 속에 우리에게 진짜 인사이트를 줄 만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주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이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언급을 국정브리핑을 열고 진행을 한 것인데요. 사실 뉴스로 보신 시청자분들,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놀란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어떠한 내용을 좀 발표했는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막대한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심해 탐사기관인 액트지오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빙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종목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돼서 어제 유류 도소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스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2025년도에는 부존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석유 같은 경우는 4년치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29년치 이 정도의 굉장히 큰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육광구에서 이미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지금 자원량이 140억 배럴이고요. 매장량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가스 관련 업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 너무 많거든요. 지금 어떠한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네. 대성에너지라든지 GSE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막 방송에 들어오는 찰나에 네. 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예, 변동성이 네.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탐사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이제 시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추 과정 이후의 채산성이라든지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경우에는 살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기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상장되고 나서 지금 25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기업을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특징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가 시추를 통해 가지고 채산성과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2030년 이후에 있을 일인데 그 이후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2024년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테마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단기성의 큰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석유와 같이 자원개발과 관련 없는 기업들도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뭐 네.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네. 기업들 지금 변동성 오늘도 굉장히 크게 나와 25% 상승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한국석유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블랙 아스팔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석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가스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피팅 전부 다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해서 당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성으로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테마성으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종목이 올라가는 것,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이쪽은 보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 중에서 추릴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군들을 만약에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서 일부만 떼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제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네. ENP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ENP 요?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자원 개발 쪽에 대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기업들은 뭐 추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동방도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영일만 항해 운영권을 100%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참 제가 분석하기가 참 네, 애매한 게 그렇죠. 우리가 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치가 있고요. 뭐 네.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추이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좀 가깝죠. 근데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방이 관련돼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추후에는 만약에 진짜로 많은 양의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 시추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자원량이 많이 있더라도 거기 안에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깊잖아요, 굉장히. 예, 네. 일단 1km를 더 파고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심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해 광구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화면 보시면 우측에 천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가스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잘은 몰랐었는데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수익 대체 효과가 약 2.6조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비용이 1조 2천억 정도가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익이 꽤나 됐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 산유국과 관련되어 있는 팔광구 요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깊이 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추 이후에 자원 매장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뭐 2,000조 가까운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뭐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주식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증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좀 돼야 돼요. 지금 어제부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뉴스에서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군들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5개 시추공을 최소 뚫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에 좀 각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5년에서 7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20% 확률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기대를 좀 더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증시도 함께 레벨업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뭐 산유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증시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원유를 가지고 있고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입장에서 그 입지 자체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20년 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장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산업 구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유주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화학주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LPG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이 20%의 확률을 뚫고서 네. 이 140억 배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기준으로 카타르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타르도 굉장히 많은 산유국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타르 다음 15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굉장히 나라로서는 긍정적인 일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률 20%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는 10%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현재 20% 정도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 시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벌어져 있는 과정이라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름과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최근 이슈, 글로벌 이슈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좀 더 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간밤에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선까지는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네. 2022년도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산 기조를 2025년도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가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감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동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비축유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의 그런 자기들만의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하락 시 상승 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유가 상승할 때는 정제 마진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S-오일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유류 도소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테마성을 가지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피해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오펙 감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데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따른 재생에너지 원전주에 대한 언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전을 더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원전이랑 신재생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만 가지고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옆에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 쪽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던 다른 국가들,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두산 퓨얼셀 같이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도 자금이 한번 몰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전부 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뭐 우리가 비단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원전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미국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태양광, 그다음에는 뭐 ESS라든지 연료전지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성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앞서서 에너지 관련 기업, 특히나 원전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업들에 대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어제랑 좀 확실히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 좀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아스코, 이제 오늘은 또 바이오 USA가 이제 이벤트가 이제 몰리면서 좀 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유황양이 어제 아드바트맙이랑 SC 그리고 레이저 티닙에 대한 데이터 개선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심지어 ABL 바이오가 완전 간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몰림이 여기에 좀 몰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물론 석유 시추 관련된 이슈들이 물론 지금 양상이 좀 나눠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처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연관이 깊은 좀 상승 흐름이 좀 굉장히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연말부터 탐사 뭐 3, 4년 뒤에 시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밸류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어제 한 8천억 정도에 대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돌려가려는 좀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제와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후장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바이오는 지금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이제 알테오젠 SC 제형 관련 플랫폼도 물론 추후에 이제 머크 키트루다 인상 3상이 아마 9월이나 8월쯤에 조기 인상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어제 유황영양의 그 레이저 티닉 관련 데이터도 크게 좀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 8월 22일쯤에 그 FDA 승인 일정이 남아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처럼 6월로 조기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4분기쯤에 얀센에서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좀 관찰하자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특히 산타페나 이런 관련된 뭐 펠리세이드 쪽에 대한 IOI 기조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었고, 올해 조지아 공장에도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코리아 FT라 올해 빠졌을 때 접근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열도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이번 비올을 시퍼맥스가 2분기 때 작년 12월에는 브라질의 시퍼맥스가 인증이 됐고 3월에는 중국이 인증됐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때부터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용기기에서도 비올 관심 갖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